네, 반갑습니다. 2024 수능 대비 고3 3월 전국연합 환경평가 세계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진호입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 정말 시험 치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이제 세계사 해설도 어제 찍었어야 했는데, 네, 제가 어제 도저히, 네, 새벽 2시에 금기를 깨지 못하고, 네, 결국은 이제 잠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고요. 세계사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보자면은 역시나 나오던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3월 모의고사라는 점 그리고 조금 러프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밀어보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문제가 뭐 어려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렵지 않고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공부를 좀 더 빡시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6월 평가원 조금 무난했습니다. 근데 9월 평가원과 수능이 꽤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서양사, 서양 근대사 파트, 그러니까 서양 근세사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시항로 개척 이후 절대왕정 하면서 그 시민혁명들, 산업혁명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들, 그리고 이후에 제국주의나 세계대전 파트들까지 최근 세계사의 킬러는 그런 부분 플러스 각국사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다져두셔야만이 조금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쉬워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계사 1컷 보면요. 세계사 1컷은 현재 한 48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컷은 44, 3컷이 한 3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컷이 네, 1컷은 약간 높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계사를 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좀 고인물들이 많아서 컷이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닥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거. 네, 그거 생각하시면서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세계사 해설 강의를 하기 앞서 제 얼굴을 조금 줄일 거고요. 우리 이제 하나하나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가볍게 1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제 마우스는 네, 넘길게요. 자, 1번 문제는요.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문명에 대해 묻는 거예요. 그 문명에 대해 물으면은 결국은 사실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비교를 하거나 또는 뭐 인더스 문명, 겐지스, 그 다음에 이제 황허 문명 요 정도예요, 사실은. 근데 특히 주로 출제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잠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세계사 3개년치 기출 분석한 거거든요. 자, 문명사 파트 잠깐 볼까요? 물론 이거는 평가원 문제들입니다. 뭐 이제 상나라 나왔고요. 그 외에 보시면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평가원 단위에서는요.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즉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나서 첫 번째 평가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8번의 모의고사에서는 싹 다 메소포타미아 아니면 이집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는 네,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볼까요? 자,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시 파라오들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알 거, 나일강 나왔고요. 파라오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 문명은 그러면은 이집트 문명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잡고 밑에 선지로 내려갈게요. 자, 정답 몇 번으로 갈까요? 정답은 네, 그렇죠. 피라미드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천명사상은요. 주나라에서 강조한 거고요. 자, 하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제가 한자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그 천명사상 동시에 뭐 덕치주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각골문자 사용은 상나라고요. 길가메시 서사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를 건설한 곳은 인더스 문명. 네,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쉬운 문제 문명사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2번 문제 갈게요. 자, 미추친 폐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하께서는 천하를 통일하셨습니다. 블라블라 샬라샬라. 사사로 향문하는 자들이 서로 모여 법을 비난하고 새 법을 내리기만 하면은 비판할 거래요. 그래서 이에 신이사가 감히 말씀드리옵니다. 뭐를 말씀드리는데요? 제자백가의 저작물을 불태우십시오. 자,
우선 여기서부터 자체가 이미 우리가 약간 느낌이 올 겁니다. 이 두 개를 통해서 이 사건이 지금 분석행위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신이사, 즉 신하인 승상이사가 누구한테 천하를 통일한 당시 육국 뭐 제진초 연한이조라고 하는 전국시대의 7개 나라 거기에 6개를 싹 다 통일을 시켰죠. 진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이 폐하 누구겠습니까? 진시황제겠죠. 그래서 이걸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 결국은 뭐 분석행위 하면서 사상 탄압을 했다라고 배웠고요. 자, 그러면 진나라에 대한 설명은 정답 2번으로 가면 되겠죠. 자, 조용조 뭡니까? 조용조를 도입한 거는 수나라 문제 때부터였고요. 이게 이제 당나라 태종 때 이제 딱 정착이 완전히 시스템이 체계화되었다라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자, 조용조, 조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이제 세금, 이제 소득세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은 노동력, 그 뒤에 조는 이제 역이라고 해서 우리 뭐 군역 요역할 때 했던 그 역과 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다음 공행무역은요 청나라에서 했던 거고요. 자, 구품중정제라고 하는 거는 기억납니까? 자, 위진남북조 시대 때의 인사제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각할 게 한나라 때 인사제도는 향거리선제였고요. 위진남북조 시대 때 구품중정제. 그리고 수나라 문제 때 이제 과거제가 도입이 되었고요. 다른 말로 선거제라고 부르기도 한다라 얘기했었습니다. 자, 장건을 서역에 파견한 거는요, 한나라 무제 때고요. 그 기간이 기원전 139년부터 해서 기원전 126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문제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무로마치 맞고 말기입니다. 그러면은 무로마치 맞고 말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국 시대인가? 라고 한번 고민, 즉 센코쿠 시대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오다 가문이 흥을 했대. 그럼 우리가 아는 오다 가문의 한 사람은 그렇지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쇼군을 패하고 실권을 차지했대.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화를 입은 이후 사실 오다 노부나가 하면 생각해야 될 게 나가시노 전투죠. 1575년에 나가시노 전투. 화를 입은 후 가가 그러면 봐봐. 당시 오다 노부나가 밑에 있던 사람이 가가 정권을 장악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렇죠. 더 갑니다. 가는 조선과 전쟁을 일으켰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에는 누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세력을 가지고 쫙 장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가 인물 오다 노부나가의 후예였던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잠시만요. 드르릉 네 잠시 멍 떴었습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시대를 장악할 때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뒤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리 즉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이 이제 각각 동군 서군을 나뉘어 싸우게 되고요. 그 결과 결국 도쿠가와 가문이 승리하죠. 동군이 승리를 하면서 결국은 에도 즉 도쿄를 수도로 한 에도 막부 도쿠가와 막부가 들어서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선지 하나 볼까요? 자, 1번 견당사를 파견했다라는 거는요. 뭐 당나라가 세워진 7세기부터 해서 9세기 말까지입니다. 특히 894년에 헤이안 시대 때 파견을 중지시켰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국풍 문화를 좀 더 발달시키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로 가게 됩니다. 자, 도다이사를 창건했다. 대표적으로 도다이사 대울전 완공 관련해서 8세기 얘기했었고요. 쇼무천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시기는 어떤 시대예요? 나라 시대죠. 자, 헤이조쿄 건설도 마찬가지로 나라 시대의 수도였습니다. 8세기 얘기입니다. 자, 다이카 개신을 단행했다. 이거는 645년이었고요. 자,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을사의 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을사의 변이라고 하면 소가시 세력들의 축출당한 모습인데요. 소가시 세력은 당시 이제 백제에서 외로 넘어갔던 도웨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이제 외척 세력으로서의 하나의 권력을 잡았던 세력들인데 당시에 도당 유학생 신분이었던 나카노의 황자가 이 소가시 세력을 축출해낸 사건 을사의 변이었고요. 그리고 이 도당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일어난 게 다이카 개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실은 이렇게 5번으로 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건들 정도였다면은 조금 더 선지를 더 깊은 걸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검지를 실시하였다, 도수령을 실시하였다, 뭐 아니면은 뭐 병농 분리를 채택, 병농 분리령을 반포했다, 뭐 채택했다, 그런 것들을 낼 수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네 괜찮았고요. 4번 문제 갑니다. 자, 지도의 형세가 나타났던 시기 도시 문제네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보니까 서한은 요 시기 동안 있었고요. 금나라가 요렇게고요. 남송이 성립되려면은 적어도 그렇죠. 1127 이후고 고려가 있네요. 고려는 요 시기 때 존재했습니다. 공통된 시기를 찾아야 되는데 관건은 요 나라가 지금 없어요. 왜냐면 이미 남송이 들어선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요때가 1200년대일 수도 있고요. 뭐 1100년대 중후반일 수도 있어요. 그럼 대충 요 두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1200년대라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여기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1200년대 13세기를 줄 거면은 원나라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분명히 원나라에 대해서.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내려갑니다. 선지 볼게요. 1번. 회자로 거래하는 상인. 정답 1번이죠. 자, 쌤이 그 얘기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뭐뭐 자로 끝난 거는 원나라란다. 송나라 때고요. 뭐뭐 초로 끝난 거는 원나라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원에 지송합니다 이라는 어이없는 걸 제가 하나 만들었었는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개념 때 썼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교자, 회자 이거는 송나라 때 앞에 교초, 보초, 원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회자니까요. 1번으로 가고요. 자, 당삼체는 당나라입니다. 자, 사고전서 편차는 청나라 때고요. 청나라 어떤 누구 황제 때입니까? 걸륭제 때 얘기겠지. 자, 자금성 축조는 1421년에 결국 완공 건설했던 명나라 영락제 때 얘기고요. 자, 균전제는 사실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북이라는 나라의 효문제라는 사람이었고요. 485년에 최초로 도입을 했고 이 균전제라는 시스템이 쭉 가다가 언제까지 가냐 하면은 당나라 안사의 난 이전까지. 그래서 안사의 난 이후에는 이 균전제로 가는 토지 시스템이 장원제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죠. 됐습니까? 네, 다음 5번 문제 갈게요. 자, 아까 쌤이 하나 설명 안 했던 거. 요거. 여기 어디에 남송 수도? 항저우죠. 그리고 금나라 같은 경우도 수도 옮기잖아요. 중도. 우리가 아는 베이징. 그 다음에 서화의 수도는 흥경성. 특히 서화의 수도는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5번 문제 갈게요. 자, 가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요. 마우스. 호이. 자, 갑니다. 자, 문자의 오기라는 사건이 등장했는데요. 사실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에서 뭐 빈번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만주족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다스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딱 세 시기 청나라 때죠.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갑니까? 1번 만한병용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주족들이 통치를 하면서 한족에 대한 강경책과 회유책을 쓰는데 강경책으로서는 변발과 호복을 강요하고요. 또 문자 효과 같은 게 있지만 회유책으로서는 만한병용제를 통해서 너네도 관리로 등용하게 해줄게. 플러스 너네 역사서 뭐 그런 거 글 쓰고 싶어? 쓰게 해줄게. 사고전서 편찬하죠. 뭐 그 외에 고금도서 집성이라든지 강의자전거 같은 책도 있습니다. 자, 갑니다. 정화의 함대가 파견된 거는요. 1405년에서 33년까지 네, 7회에 걸쳐서 파견이 되었으며 남해 대원정 같고요. 명나라 영락제 때였습니다. 이거 왜 했다고 했죠? 명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동남아시아까지 확대하고자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파스파 무자가 제정된 것은 원나라 때였고요. 승려인 파스파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자, 맹한모국제는요, 금나라 때 있었던 체제입니다. 이원적 통치 구조를 보여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맹한모국제와 주현제로 이렇게 해서 이원적 통치 구조로 구성을 했다라는 거.
자, 왕한석의 신법은 1057년, 즉 11세기 중반이고요. 송나라 신종 때 나왔다. 그래서 뭐 보가법, 보마법, 균수법 뭐 나오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뭐 시역법, 모역법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갑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 시기 제한된 도장으로 마니교 사제가 사용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이미 마니교가 등장을 한 건가? 왜냐, 마니교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마니교는 한때 샤프르 1세 치하의 교세를 확장했대. 하지만 조라스교의 지원을 받은 바흐람 1세가 즉위하면서 탄압을 받았대. 그리고 마니교의 교세는 위축돼 반면 조라스터교가 국교화되었대. 지금 힌트가 4가지 나왔죠. 자, 샤프르 1세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호스로 1세라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 나오지만은 사실 샤프르 1세로 파악하기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이걸로 파악하면 좋다라는 거고 바흐람 1세는 몰라도 돼. 근데 만약 쌤 제가 도저히 못 찾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로 찾으셨어야 돼요. 조로아스터교의 국교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산왕조 페르시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사산조 페르시아. 자, 그럼 1번. 자, 좀 줄여서 가볼까요? 자, 1번. 만우법전을 편찬하였다. 선지 바꿔서 만우법전. 기억납니까? 만우법전이 뭔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 만우법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힌두교 법전이었죠. 언제? 인도 굽타 왕조 때. 우리 굽타 왕조 때 기억나죠? 이 굽타 왕조가 고전 문학의 한국이다마 부르 산스크리트 문학만 나오고 그랬었잖아. 자, 이슬람 세력이 멸망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이후에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열리게 되지. 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였다. 이건 약간 좀 뜨는 선지긴 해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선지기 때문에 쌤이 딱히 정리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역시 뭐 이란 뭐 아랍 쪽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뒤에 약간 서아시아 근현대사 쪽 파트를 가면은 뭐 와하브 운동이나 그런 것들 거치면서 한번 좀 더 학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선지가 아닐까 싶고요. 자,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한 거는 아케미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였습니다. 자, 니네베 왕립 도서관은요, 아시리아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였고요. 다음 7번 문제 갑니다. 자, 7번 문제. 제국입니다. 골라볼게요. 예니체리에 속한 병사들. 자, 예니체리에 속한 병사의 수는 무라트 2세의 계승자이며 대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한 메르메트 2세 시기에 만여 명은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 블라블라 샬라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개의 힌트를 통해서 메르메트 2세도 나왔고요. 콘스탄티노폴 점령했다는 거 나왔고요. 이 사람이 예니체리까지 해서 이 제국이 오스만 제국인 거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됐지? 선지 갑니다. 자, 타지마할 세운 거는 무굴 제국 때, 인도 무굴 제국 때였고요. 샤자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와이프를 기리면서 세웠던 거였습니다. 자, 정답은 2번 티마르제고요. 일종의 군사적 봉건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마라타 동맹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이거는 이제 인도 근현대사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인도. 그래서 이 마라타 동맹의 반란이 사실은 이제 왜 일어났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이제 어쨌든 영국이 인도를 막 쳐들어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도 북부, 인도 중부, 인도 남부까지 해서 뭐 시크 전쟁, 마라타 전쟁, 마이소르 전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18, 19세기 인도의 격동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저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였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아는 뭐 아바스 왕조나 사파비 왕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란이 사파비 왕조로서 계속 그 지위를 계속해 가고 있죠. 트루프와티의 전투는 732년에 있었던 전투였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그렇죠. 패배한 거는 우마이야 왕조였고요. 중요한 거는 이긴 곳이 어디냐는 거야. 바로 프랑크 왕국이었지. 프랑크 왕국의 누구? 카롤루스 마르테.
특히 작년에 9월 평가원에서 카롤루스 마르테, 피핀, 자, 크카피카 기억하죠? 클로비스, 카롤루스 마르테, 피핀, 카롤루스 대제. 특히 카롤루스 마르테과 피핀의 관계를 뭐 그의 아버지까지 막 밑줄 쳐놓고 굉장히 웃긴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 잘 봐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황제입니다. 자, 세미라에 표시된 이 우선 세미라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요. 세미라가 유명했던 뭐 페르시아 세미라라든지 무굴회화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바부르의 손자인 가라는 사람. 바부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굴 제국 사람 재운 사람 아니에요? 무굴 제국 세운 사람. 대표적인 전투 파니파트 전투 1526 파니파트 전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와 이슬람 학자들이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과 토론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니까 힌두교들 관료로 등용하고 말이 좀 약간 꼬이네요. 그다음에 타 종교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어쨌든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렇지. 무굴 제국의 누구? 아크바르 황제죠. 자, 아크바르 황제는 영토 확장을 남인도까지는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많이 가긴 했으나. 근데 이후에 등장하는 아우랑제브 황제 같은 경우는 이슬람 제의주의를 펼쳤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인도 남부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었습니다. 어쨌든 아크바르 황제 때의 경우 정답 몇 번으로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아를 폐지했죠. 근데 이후에 아우랑제브 황제 때가 되면 다시 지지아가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쿠투브 미나르를 세운 사람 누구예요? 아이바크. 그렇지. 델리 술탄 시대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자, 코르도바를 수도로 삼았다. 코르도바 후 우마이야 왕조 때죠. 756년에서 1031년까지. 자,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린 거는요. 그렇죠. 무굴 제국입니다. 무굴 제국의 바부르. 쌤이 아까 얘기했었으면 잠깐 언급했었는데 1526년 파니파트 전투. 자, 5번. 성소피아 성당을 건설했다라는 거는요. 자, 비잔티움 제국 때이고요. 자, 537년. 그리고 언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그래서 어쨌든 이때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 때 만들어진 성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9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서양 중세 회화전 나오고 있고요. 인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가가 교황으로부터 소로마 황제의 관여를 받는 장면 끝. 하나 더. 카롤린거 르네상스. 끝이죠. 그럼 이 인물 누굽니까? 카롤루스 대제죠. 카롤루스 르네상스 프랑크 왕국이었고요. 자, 요게 800년이었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카롤루스 대제에 대한 설명 정답은 3번 궁정학교로 가면 되겠고요. 자, 대원장을 승인한 사람은 영국의 존 왕이었습니다. 귀족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대헌장을 1215년에 승인해주고요. 이게 이제 발단해서 이제 1265년이 되면은 이제 시몽드 몽포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소집이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1295년에 모범의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의회라는 게 최초로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걸 이제 발판 삼아 점점 뭐 상하 양원제도 확립하고 14세기 때 되면은 그러면서 영국은 약간 의회의 기능이 좀 더 발달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성상 파괴령은 726년이고요. 비잔티움적 황제였던 레오 3세라는 사람이 반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왜 비잔티움 제국 이거를 반포할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황제교황주의 때문이었죠. 자, 4번 니케아 공의회는요 325년 맞죠? 네, 325년 맞습니다. 순간 헷갈릴 뻔했어요. 313년이 밀려너치녀. 330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입니다. 언제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로마 때죠. 특히 여기서는 당시 로마의 주류였던 아리우스파가 아니라 자, 아타나시우스파의 3위 일체서를 채택했다라는 게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했다. 다른 말 있고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하고요. 자, 529년이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이거를 편찬했겠죠.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문제. 자, 인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세계사 아무리 사람 이름 어려워도 인물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자, 첫 번째 카이사르 나왔어요. 그럼 카이사르를 여러분들 생각할 때요. 이 카이사르는 1차 3두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이지. 그럼 1차 3두 정치 카폼크 아니에요? 카폼크?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특히 이 크라수스 같은 경우는 기원전 73년에 있었던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기도 했죠. 어쨌든 카이사르 얘기 나왔고요. 모르겠어요. 아티아의 아들이야 제일 상속인이 가에게 소유의 4분의 3 넘기고요. 어쩌고저쩌고 나왔고요. 뭐 카이사르의 양자가 된대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전에 강의 중에 개념 강의 중에 썰을 풀었었기 때문에 카이사르의 양자라고 하면 사실 옥타비아누스인 거 다 알 겁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가정하자고요. 밑에 또 보세요. 자, 카이사르는 가에게 카이사르의 아들로 입양했고요. 그래서 급부상한 가는요. 제2차 삼두정책을 끝내고 실질적인 재정을 이끌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럼 이때 이 제2차 삼두정치는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 폼페이우스, 레피두스. 결국은 이 폼페이우스랑 이제 클레오파트라랑 해서 전투를 벌였던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악티움 해전이죠. 그 결과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재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낭트 칙령을 공포한 거는요. 자, 요거 좀 어디로 보낼 수 없나? 네, 잠시 보낼게요. 자, 낭트 칙령이 나온 배경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구교도와 신교도 사이의 대립이었잖아요. 그 결과 1562년부터 98년까지 위그노 전쟁이라고 해서 프랑스 내에서 신교도를 부르는 영혼이 위그노들이 싸웠죠. 그 결과 결국은 당시에 앙리 4세라고 하는 왕이 낭트 칙령을 공포해서 그래 너네 해라 라고 하지만은 약 한 100년 정도 뒤에 1685년에 루이 14세가 이제 제2에 있을 시절에는 이 낭트 칙령을 폐지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위그노들이 망명을 하면서 프랑스의 경제가 위태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럼 질문, 선생님 왜 위그노들이 떠났다고 해서 프랑스 경제가 망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이 위그노들은 신교도들이잖아. 이 당시에 신교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 칼뱅이즘이라든지 뭐 루터의 사상 이런 걸 본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은 상인들, 신흥 상공업자 계층들이었던 거죠. 돈을 새롭게 많이 벌면서 신학론 개척 이후로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것들을 믿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떠나면서 프랑스의 경제가 잠시 주춤했던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500인 평의회는 누굽니까? 클레이스테네스. 솔페클페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레이스테네스. 자, 3번.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한 거 우선 1571년이었고요. 뭐 사실 뭐 베네치아 공국이라든지 뭐 다 싸우긴 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오스만 제국과 그 다음에 에스파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레판토 해전에서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그치. 여러분들 생각하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결국은 펠리페 2세가 이기죠. 그래서 한뜩 사기가 막 고조되어 있잖아. 펠리페 2세가 이기면서. 근데 이후에, 여기 에스파냐. 근데 이후에 1588년 칼레 해전에서 누구랑 싸워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당시 얘네가 갖고 있던 이 무적 함대 얘를 갖다가 결국은 영국이 격파를 해버리죠. 안 보이구나. 네, 격파를 해버리죠. 그거 한번 그 과정을 잠깐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겁니다. 자,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현명한 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원로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이소스 전투는 기원전 333년입니다. 당시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원정을 시작했던 기원전 334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뭐 이소스 전투도 있고 가우가멜라 전투라는 것도 있어요. 이때 당시 다리우스 3세라고 하면은 이때는 어떤 페르시아?
키다리 아저씨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기억나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케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참고로 사산조 페르시아는요, 이미 3세기쯤 돼서 등장해요. 이때거든요. 사산조 페르시아가. 자, 키루스 2세, 다리우스 1세의 키다리 아저씨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1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전쟁 때 마지막에 사라미스 해전 때, 네, 그때 뭐 참전했다고 기록도 남아있긴 합니다. 어쨌든 다리우스 3세는 아케네스 페르시아 때고요. 그 결과 이제 결국 알렉산더가 또 승리를 하게 되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펀자브 지방까지, 당시 인도 이제 서북부 쪽이었던 펀자브 지방까지 진출을 하더라라는 거. 그러면서 인도에서 약간 또 다시 재통일을 이루려는 인도에 약간 그런 게 생기면서 인도에는 또 마오리아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요. 그런 일련의 모습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니까요. 마침 인도사네요. 산치대탑 나왔고 석주 나왔고요. 스투파라고 부르기도 하죠. 불탑 뭐 이런 것들 등등. 자, 그럼 인도에 대한 지금 설명입니다. 이 왕조 어떤 왕조예요? 여러분 바로 파악했을 거예요. 쌤이 아소카 왕 얘기 나왔고요. 자, 깜짝이야. 안 그래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마오리아 왕조였죠. 그래서 마오리아 왕조 때 이제 아소카와 쿠시안 왕조 때 카니슈카 왕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럼 마오리아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봅시다.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상자부 불교가 발달하였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크교가 들어선 거는 무굴 제국 때예요. 무굴 제국 때 나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대표적으로 암리차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황금사원. 자,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2, 3학년도 9월 평가원 17번 문제였을 거예요. 정답률 29%짜리 문제. 에 나왔던 4번 선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아니었나? 어쨌든 이 문제 맞을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선지 중에 하나 출제되긴 했었어. 한번 볼까? 자, 9월 평가원 17번 이 아니라 16번이었나? 근처 맞는데? 9월 평가원 맞는데? 맞네요. 여기 나왔네요. 여기 17번 문제 맞죠? 정확하잖아. 봐봐. 묻는 거는 사산조 페르시아지만 봐봐요. 얘 나왔고요. 얘도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당시 이제 정답률 29%짜리 문제였다는 거죠. 다들 F탈이라는 키워드에 낚였던 거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샤쿤탈라 저주된 거는 언제 샤쿤탈라? 그죠? 이거는 산스크리트 문학이잖아. 굽타 왕조 때죠? 자, 참고로 굽타 왕조는 320년에서 550년까지. 그래서 굽타 왕조, 그러니까 서아시아에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었을 때 인도에는 쿠션 왕조입니까? 굽타 왕조입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유럽에는 로마가 있었으니까는 비잔티움 제국도 있었습니까? 라는 것까지. 또 굽타 왕조 시기는 로마랑도 겹칠 수가 있지만은 동시에 비잔티움 제국과도 겹칠 수가 있죠. 요런 것들이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동시기에 어떤 나라들이 하나의 지도의 형태로 있었는가 우리 개념할 때 문제 풀었었잖아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선지 간다라 형식이 유행했던 거는요. 쿠시안 왕조 때고요. 자,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한 거는 751년이고 아바스 왕조였습니다. 자, 당시 아바스 왕조와 싸웠던 데는 바로 당나라였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에 따른 혁명이 전개되던 시기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전쟁을 펼친 찰스 1세. 자, 쌤이 이제 그 영국 혁명 얘기를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영국에 이제 이때가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를 하고 이제 물러난 뒤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스튜어트 왕조가 개창이 되는데 이 스튜어트 왕조 기억납니까? 제고요. 요 사이에 그래서 제찰 크찰제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요 때는 이제 청교도 혁명, 요때 제2 이제 제임스 2세 때는
명예혁명. 그래서 요 이후 요걸 발단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후 이제 메리와 윌리엄, 이후에 이제 앤 여왕 나오고 대영 제국이 만들어지고 결국 이제 조지가 등장하면 조지 1세 등장하면서 이제 하노버 왕조가 열리게 되는 그 루트 얘기했었습니다. 자, 찰스 1세의 전제 정치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한데요. 이후에 보니까 공화정을 수립하고 호국경에 취임한 크롬웰. 알겠죠? 지금 딱 어느 시기예요? 요 시기죠. 요렇게 요 시기죠 지금. 그거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요게 지금 언제예요? 17세기 중반이라는 거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가세요. 몇 번이에요? 정답 5번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가 뭐 있습니까? 그 왕당파와 의회파가 싸운 대표적인 전투, 뭐 네이즈비 전투라는 전투가 있기는 합니다. 참고용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농노해방령. 러시아였죠, 러시아. 네, 19세기 때였고요. 그래서 19세기에 우리가 아는 그렇지 알렉산드르 2세였습니다. 자, 이거 잘 읽어야 될 게 러시아. 자, 니콜라이 1세, 알렉산드르 2세 우리가 아는 거는 그다음 뭐 니콜라이 2세가 뭐 나오기도 하지만은 딱히 여기는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니콜라이 1세 때 관건은 남아 정책.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이제 크림 전쟁이라든지 알렉산드르 2세 같은 경우는 농노해방령. 여기 이제 1861년이었죠. 자, 대륙회의는요, 미국 혁명 때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 1774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차 대륙회의, 2차 대륙회의. 그래서, 뭐, 1차 대륙회의 때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회의했다. 뭐, 2차 대륙회의 때는 이제 독립선언문 관련해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조지 워싱턴이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메테르니의 퇴진을 요구한다라는 거. 메테르니는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습니다. 빈 체제를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었고요. 자, 이거의 퇴진 운동이 발달하면서 결국은 프랑스의 2월 혁명 이후로 해서 그 영향으로 메테르니가 쫓겨나게 되죠. 자, 공안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의 특히 이제 국민공회 시절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이제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처형을 당하게 되고 5인 총재 정부로 이어지게 되는 그 과정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13번 문제 갑니다. 짐은 이제까지 고인된 추기경에게 나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맡겨왔어. 자, 이제는 짐 스스로 프랑스를 통치할 때가 왔다고 보고 앞으로 짐의 명령 없이 어떤 뭐 결코 못 쓰고 근데 결국은 이거 아니니? 자, 콜베르를 등용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누굽니까? 루이 14세였죠. 쌤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낭트 칙령 폐지라든지 이 사람이 지었던 대표적인 궁전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해요? 사실 안 보이겠다. 자, 이렇게 하면 보이죠? 무슨 궁전이었습니까? 네, 베르사유 궁전이었죠. 참고로 제가 물 한 잔 마셨어요. 네, 베르사유 궁전. 그럼 이거랑 대비되는 게 이후에 이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였죠. 네, 프로이센에서 세웠던 궁전은 상수시 궁전. 그래서 각각 이제 뭐 쌤이 얘기했었던 게 이제 그 17, 18세기 문화 얘기하면서 바로크 양식, 뭐 로코코 양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면은 네,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 영국. 자, 엘리자베스 1세였고요.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 무슨 해전? 칼레 해전. 1588년 칼레 해전. 자, 다음 밀라노 칙령을 반포한 거는요 313년이었고요. 마찬가지 콘스탄티누스였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자, 다음 도편 추방제 실시한 거는요 또 나왔네요. 클레이스테네스. 자, 중상주의 정책, 그렇죠. 콜베르가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은 사람은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입니다. 18세기 초였습니다. 동유럽의 절대 왕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가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네요.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남부를 점령한 가리발디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카보르, 가리발디 둘 다 좀 생각을 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뭐 카보르 같은 경우는 이 사르디냐 왕국의 재상이었죠. 그래서 이 사르디냐 왕국을 중심으로 통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결국 오스트리아 전쟁을 통해서 거기서 승리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그 1858년에 체결했던 프롱비에르 협정에 의거해서 결국 프랑스에다가 사보이 지역과 니스 지역을 할양을 해주게 되지.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탈리아 중부를 통합하면서 이탈리아 왕국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당시에 이후 이제 붉은 셔츠단을 이끌었던 이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미안해요. 시칠리아 왕국, 시칠리아 섬에 있는 그 왕국이고요. 나폴리 여기를 점령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줘요? 이거를 이제 사르디냐 왕국의 왕이었던 자 에마누엘레 2세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 몇 번의 사료에서 계속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리발디가 이렇게 바쳤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령지가 아까 여기고요. 그리고 이듬해 에마누엘레 2세가 어디로? 그렇죠. 바로 우리 아는 이탈리아 왕국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탈리아 왕국이 이제 1861년에 만들어지고 점령이 1860년이에요. 그래서 이듬해 요 관계까지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울러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후에 그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또 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참여를 해요. 그래서 거기 참여를 해서 이제 나중에 얻게 되는 베네치아. 요게 이제 1866년 우리나라 병인양요 있을 때죠. 병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 또 전쟁에 참여를 해서 결국은 교황령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탈리아 왕국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 70년. 선지 가볼게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럼 1번부터 가볼게요. 북독일 연방을 창설하였다라는 거. 이건 이제 독일의 통일 과정입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리뷰해봐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신성 로마 제국이요.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 나폴레옹과 영국 사이의 전쟁이었죠. 이 트라팔가르 해전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가 되면서 약 한 40여 개? 40여 개 정도 될 거예요. 40여 개 정도의 소국으로 짜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관세 동맹이 19세기 초반, 즉 한 1834년 중반 정도 되겠지. 1834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후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독일에서 막 이런 뭐 여러 제국 뭐 소국들이 연합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요게 1848년에서 49년에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편 누가 등장하냐? 이 프로이센의 막강한 재상이었죠. 누굽니까? 비스마르크죠. 이 비스마르크의 철회 정책, 자, 중요하죠? 참고로 이제 술집 이론 중에도 비스마르크가 있는데, 네. TMI입니다. 이 철회 정책으로 1862년 이 철회 정책으로 통해서 덴마크와의 전쟁에서 얘네가 승리를 하게 돼요. 이후에 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을 하죠. 그럼 누가 이겨요? 얘가 또 이겼던 거야. 66년도에. 그때 이제 얘는 베네치아 가져갔고 그랬던 거였죠. 이탈리아가. 그러면서 결국은 1867년에 북독일 연방을 만들게 결성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71년도가 되면은 빌헬름 1세를 필두로 해서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련의 루트를 꼭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파리 조약으로 독립을 승인받았다. 파리 조약 1783년이었고요. 독립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이거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뭐 8년 89년 해가지고 이제 헌법 만들고 이제 결국은 미합중국이라는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미국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오스만 제국과 크림 전쟁을 일으켰던 곳은 러시아입니다. 1857년이었나요? 57년. 넘어갔어요. 미안해요. 53년에서 56년. 이게 여러분들이 연도를 계속 안 하다 보면 연도 까먹게 돼요. 나도 까먹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같이 또 하자고요. 네. 오스만 제국이 이겼는데 왜 오스만 제국이 이겼냐면은 당시 러시아를 견제하던 영국이나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결국 크림 전쟁에서 이 오스만 제국이 승리를 하게 돼요. 됐습니까? 자,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자, 통합된 상태의 벵골은 하나의 강력한 세력이야. 근데 분리된 벵골은 영국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킬 거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이것들이 1905년에 영국이 벵골 분할령이란 걸 반포를 했나 보네요. 맞지? 이것이 즉 원래 인도 국민의 예치지 뭐였어요? 인도의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도로 갖다가 와해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 벵골 분할령으로 인해서 그 얘네 목적이 이거잖아. 이거 약화시키려고 세력 약화시키려고 했던 게 얘네의 목적이었는데 이 벵골 분할령 이후 너무 이제 화가 나서요. 결국은 이제 콜카타 대회라는 게 열리게 되고 인도 국민회의에서도 이건 아니다 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유명한 구호 있죠? 스와라지 스와데시 라는 구호가 등장하게 되는 결국은 이 벵골 분할령을 나중에 취소하게 되죠. 그 영국이 겨우 취소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나중에 뭐 명목상의 자치를 뭐 오케이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하지만은 또 롤러법 1919년 롤러법을 또 제정하면서 한편으로 또 문제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후에 또 사실 또 소금의 인진이 등장하죠. 뭐 샤타그라 운동. 자 그러면 15번 문제. 자 1번 선지부터 한번 가볼까요? 1번 롤러법 제정의 결과 샤타그라 운동이라든지 간디 그 다음에 뭐 네루의 또 뭐 민족운동 반영 민족운동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2번 선지 한번 볼게요. 2번 선지 아도와 전투. 자 여러분 아도와 전투 혹시 기억합니까? 자, 아도와 전투 기억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프리카사고 제국주의 파트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야. 자, 다음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아도와 전투 같은 경우는요. 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략하면서 잠시만요. 에티오피아를 침략할 때 일으켰던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아도와 전투 때 이탈리아가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 두 국가가 당시 제국주의 시대 때 이제 유럽 열강의 침략을 받지 않은 국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겁니다. 네, 요게 이제 1896년이고요. 그래서 요 결과 결국 체결된 조약이 아디스아바바 평화조약이죠. 아디스아바바 평화조약. 됐습니까? 자, 그럼 정답은 3번이죠. 콜카타 대회 관련해서 콜카타 대회 개최 배경을 찾아본다. 되겠습니다. 자, 플라시 전투라고 하는 거는요. 1757년에서 58년 동안 있었고요. 자, 프랑스와 벵골 연합과 영국의 싸움으로 결국은 영국이 승리를 하면서 프랑스가 인도에 대한 이제 개입을 버리고 얘네가 이제 나중에 동남아로 이동하는 그래서 이제 라칸파 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청년 티르크당 같은 경우 입헌혁명 뭐 1908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미드하트 파샤의 네, 뭐 헌법 요거를 가지고 하려고 했으나 다시 또 그 러시아 티르크 전쟁이라든지 이후로 다시 전제 정치로 복귀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해서 일어난 게 1908년에 청년 티르크당 입헌혁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작년 수능이 나왔을 거예요. 통합형으로 해서 2번? 좀 가까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네, 통합형으로 해서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 그래요.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어딨니? 뭐였지? 9월 평가원이었나요? 맞네요. 9월 평가원이었네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렇게 지금 두 갈래로 해서 요트 청년실크당 입헌혁명이 나왔었죠. 결국은 선지 요거였고요.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1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차르를 물리치고 임시정부가 세워졌대요. 그럼 차르가 물리쳐졌다라는 거에서 차르가 왜 물리쳐져야 돼? 차르의 전제정치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게 러시아 혁명 중에 두 개가 있었어. 러시아 혁명에서 우리가 뭐 3월 혁명, 11월 혁명이라 하기도 하고 쌤은 보통 이제 러시아력 기준으로 2월 혁명, 뭐 2월 혁명, 10월 혁명 쌤은 이렇게 부르는데 보니까 요거는 임시정부가 세워졌어.
소비에트 뭐 임시정부겠죠. 근데 계속 실망을 안겼다? 왜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에 맞서 싸울 거래요. 어. 그럼 이거는 자, 우선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포인트. 자, 임시정부가 세워졌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3월, 뭐 3월을 적겠습니다. 2월 혁명 적으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음, 어제는 이게 이제 3월 혁명이라는 거고, 그 이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있던 소비에트 임시정부와 싸워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겠다라는 의도인 겁니다. 근데 나를 가보도록 할게요. 열강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전에 더는 참여할 수 없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우리 병사가 피를 흘릴 수는 없다.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과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사이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한다. 사실은 러시아 혁명 자체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1917년이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나는 지금 어쨌든 제국주의 전쟁이 안 난다. 그래서 독일로부터 전쟁 끝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1918년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아니에요? 우리 이제 1차 대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빠지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요거는 11월 혁명으로 집권했던 누구? 레닌이라는 사람이 레닌이라는 자가 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를 체결하면서 2차 대전에서 빠지겠다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요 사이의 내용으로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탄지마트는 1839년에서 76년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의 개혁입니다. 자, 와하브 운동은 1700년부터 있었던 거고요. 이 아랍 지역이 어떤 하나의 민족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결국은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순수한 다시 와하브의 정신, 순수한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피해 일요일 사건 190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 뭐냐 러시아가 맞기는 맞으나 여기는 이제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NEP라고 하는 거는요. 1921년 레닌의 정책입니다. 레닌의 신경제 정책. 넘어가고 마지막 정답 5번이죠. 볼셰비키가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음. 그래서 이 볼셰비키 혁명은 우리가 정확히는 11월 혁명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 레닌이 집권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5번이다. 다만 4번 키워드를 좀 잘 봐달라. NEP. 네, 좀 잘 봐달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17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 풍자의 메뉴판에 등장하는 거 요런 게 중요해요. 일부러 수능의 요소를 살짝 끌고 왔습니다. 가가 에스파냐와의 전쟁에 승리했대요. 이후 세력권에 둔 곳이 요렇게인데 중요한 게 쿠바, 필리핀. 물론 이제 푸에르토리코나 감성까지 알면 더 좋죠. 자, 갑니다. 에스파냐와의 전쟁입니다. 여기 한 1898년쯤 됐을 거예요. 바로 미국에 대한 설명이죠. 이 전쟁 이후에 필리핀도 식민지화하고요. 그냥 원래는 이거였어. 필리핀에 당시에 뭐 호세 리살이나 특히 아기날도라는 사람이 필리핀 동맹이란 걸 해가지고 당시에 미국이 이러는 거야. 자기네들 도와주면 내가 너네 독립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과 에스파냐의 전쟁에서 미국 편에 들어서 전쟁을 해서 결국은 미국이 이기게 되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필리핀 갖다 잡아먹어버리죠. 그러면서 사실은 약간 제국주의적인 모습들. 그리고 쿠바는 이제 쿠바 보호령을 내렸다는 거. 그거 관련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푸에르토리코나 괌섬을 기억을 못하더라도 사실 쿠바나 필리핀 정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설명 골라볼게요. 자, 아스테카 제국을 무너뜨린 게 코르테스였고요. 잉카 제국을 무너뜨린 게 피사로였습니다. 바로 어디예요? 에스파냐죠? 자, 다음 범슬라브주의. 미국과 애초에 1차 대전의 배경이었던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의 대립 자체에서는 미국은 개입을 안 했어. 왜냐? 미국은 1823년에 있었던 멀로 선언 기억하죠? 멀로 선언. 이 멀로주의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국제적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개입을 했잖아. 아니, 나중에 이제 개입을 하잖아. 왜냐? 1917년 루시타니아호 침몰 사건 때문에 개입을 하게 되죠, 결국. 그때부터.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동인도에서 설립한 거는 뭐 영국도 되고요, 네덜란드도 됩니다. 네덜란드도요, 네덜란드령 동인도, 즉 인도네시아에다가 세웁니다. 자, 이집트를 보호국가 삼은 거는 영국입니다. 뜨니 영국이었고요. 요게 정확한 게 1890,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쯤일 거예요. 1800, 쉐주나가 1869년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관리권을 영국이 가져가게 되거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호국 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무함마드 알리가 그렇게 막 이제 하고, 이후에 뭐 아라비 파샤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위한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건설이라는 걸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닥 그렇게 도움이 되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집트가 정확히 영국의 보호국가 되었던 게 1914년입니다. 알겠죠? 네. 계속해서 가볼게요. 하와이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였다. 그렇지. 미국이 그랬잖아, 나중에는. 정답 5번이고요. 자, 넘어가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보니까요. 자, 전후 20년간 미국의 외교는요, 마셜 플랜 1947년이었습니다. 자, 마셜 플랜은요, 확실한 게 결국 뭐냐면은, 서유럽에 대한 경제 원조를 담은 거예요.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원조를 함으로써 동유럽 공산주의권 국가들과 조금 이제 견제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루먼 독트린 같은 경우는 동유럽에 있는 공산주의권 국가들 중에서 이게 공산주의 좀 탈피하고 싶은 국가들이 있다면 자신들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게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행해줬는데 더 이상 이렇지 않고요. 닉슨 독트린에 담긴 정책 방향 뭐예요? 결국은 데탕트 하면서 냉전 지장이 약간 완화된 듯한 모습 보이구나 라면서 정답은 이렇게 4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제3세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아는 대표적으로 1961년 제1차 비동맹 회의, 뭐, 네루, 나세르, 티토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루, 나세르, 디토 아닙니다. 미안해요. 자, 산업혁명의 배경 여러분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CR, 플러스 등등등 붙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전쟁입니다. 볼게요. 지금 처칠과 스탈린이 나오고 있어요. 뭔가 느낌이 딱 봐도 월드 워 2. 네, 2차 대전 얘기인 것 같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 전선에서 소련군이 처한 상황은 매우 긴박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타개하려면은 독일의 북쪽 지역에서 히틀러에 대항하는 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 영국이 그 전장에 노르웨이 의용군으로 구성된 한 개 사단의 이상의 병력이 파병되도록 힘써주신다면 일은 쉬워질 것입니다. 이 작전에 대하여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탈린은 어머나 잠깐만 형광펜이었군요. 러시아고요. 처칠은 영국의 수장이죠. 독일의 북쪽 지역이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독일의 북쪽 지역이라는 거. 자, 여기 좀 보자면은 여기는 러시아로 쓰면 안 돼. 소련이었어야죠. 정확히는 소비에트 연방 때니까. 그래서 북쪽 지역에 해달라라는 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이제 독일의 북쪽 지역이고 프랑스 쪽이면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정답 보면은 정답은 이제 4번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 여기 정답인데 사실은 워낙 2차 대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뭐 사실 이런 내용들이 이걸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국제연맹이 창설된 거는요, 이제 우리가 아는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되면서부터, 네, 그 이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연맹 같은 경우, 이제 그때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1920년에 만들어지더라라는 거고요. 자, 파리코민 같은 경우는요, 1870년대죠. 71년. 어쨌든 이 나폴레옹 3세가 황제의 즉위로서
국민투표를 통해 이제 제2 재정기를 다시 열어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얘가 전쟁을 해도 뭐 어디로 가고 뭐 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이제 노동자 자치정부인 파리 코뮌이 수립되는 겁니다. 자, 사라예보 사건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발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고요. 네, 뭐 보스니아라든지 세르비아의 뭐 우리 뭐 암태자 항상 뭐 암살 사건 하면서 막 얘기 나왔던 거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1944년이고요. 자, 킬고낭 수병들의 반란 같은 경우 이게 1차 대전 때예요. 1917년 때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18년. 욕같네요. 네, 18년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렇게 우리가 지금 20번 문제 잠깐 남겨놨는데요. 뒤에다가 여러분 잠깐 우리가, 세계대전을 빠르게나마 좀 복습을 하면 되게 좋긴 하겠는데, 개념 때 합시다, 여러분. 네, 우리 지금 이미 1시간 넘어갔네요, 보니까.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곳 비아워비 예자숲 뭔지 모르겠는데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회담이 열렸대요. 그래서 보니 소련 해체와 동시에 새로운 연합 창설에 합의한 조약이 맺어졌대요. 이건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소련이 해체된 거는 85년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 개방 정책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의 쿠데타가 일어났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91년도에 옐친이라는 사람이 그 쿠데타를 저지하면서 새로운 러시아의 대통령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왔던 게 바로 독립국가연합 CIS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게 작년 수능에 나왔었다라는 말이죠. 어디 보자. 작년 수능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좀 찾아볼래요? 왜 나도 못 찾겠지? 프랑블럭이고 작년 수능에 나왔는데 CIS 맞는데 아, 여기 있네요. 색깔이 그래서 안 보였구나.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독립국가연합 얘기 나오고 있고요. 좀 색깔 쨍한 거 없나? 독립국가연합. 그러면서 뭐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고르바초프 집권 시작 얘기와 함께 세계 무역기구 출범했다라는 거. 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랑 약간 더 묶여서 출제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약간 엮어서 내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한번 가볼게요. 어쨌든 여기 지금 91년도입니다. 자, 나폴레옹이 퇴위했다. 자, 여러분 나폴레옹 언제 퇴위했을 것 같아요? 나폴레옹은요, 사실은 1815년 이제 워터루 전투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결국은 패배하면 쫓겨났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요때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 이유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파쇼다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파쇼다 사건 1898년이고요. 누구랑 누가 충돌합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얘네랑 그렇지 프랑스랑 이렇게 내려왔던 영국이랑 충돌한 사건이었죠. 자, 대공황은 1929년이고요. 국제연합은 1945년 8년 5년 8년 이거 은근 많이 헷갈려 하더라. 5년입니다. 48년도에 이제 인권선언이 나온 거고요. 자, 베를린 장벽은 1961년이었고요. 89년에 이제 없어지고요. 자, EU 같은 경우 언제 나옵니까? EU. 대표적인 조약 하나 있잖아요. 마스트리흐트 조약. 여러분, 제가 드릴 거 다 드렸어요, 진짜. 마스트리흐트 조약과 그걸 통해서 EU가 만들어지는 건데. 네.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마스트리흐트 조약 같은 경우는 92년도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EU가 93년도에 만들어져요. 됐죠? 어쨌든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죠.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 다 풀었어요. 어때요? 괜찮은가요? 좀 많았어요. 좀 사실은 설명할 부분들도 꽤 많았고 설명하면서도 이게 좀 더 중요한데 하면서 담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사실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결코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쨌든 세계사 해설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져주셔야 될 건 EBS 그리고 기출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면은 또 수능 수완도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연표나 도시나 인물 같은 걸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그러면은 네,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